근데 출퇴근에 의무를 안 지는데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출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일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다 나와서 일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뭘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민 주권 정부고 이제 좀 새롭게 한다면 이런 문제들부터 룰을 만들어 줘야죠. 정확히 법이 부족하면 법을 보완하고 아니 뭐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데 또 대통령도 배출했는데 전 이 문제 그래서 저희가 오터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고 풀자. 모른 척하지 말자. 알잖아 왜 몰라.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저도 그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창구가 저희 방송국 외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방송 작가들입니다. 하는 일도 많고 무척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분들이 대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비해 안정된 직업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일이 좋아서 또 방송이 좋아서 현장을 지켜주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콘텐츠와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 작가들의 삶이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고충은 없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오터뷰, 할 말 있는 분들과 만나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터뷰, 오늘은 지역방송국의 작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나리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역에서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한나리 작가라고 합니다. 네, 지역이라는 건 서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어느 지역이셔요? 저는 이제 강원 지역에서 주로 방송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원 지역에서 오신 거예요? 네. 사시는데도 강원 지역에 사시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굳이 뭐 특정을 하자면은 이제 네. 이제 행정의 중심 이제 춘천에서 도청 소재지? 예, 맞습니다. 네. 도지사님은 잘 계시나요? 뭐 유명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네,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춘천에 연고가 있으세요? 아니면 원래 춘천 분이셔요? 제가 고향은 춘천이 아닌데 네. 이제 대학교를 춘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쪽 지역 인사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 취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이제 경기도 쪽인데 이제는 경기도가 더 낯설고 그러시겠네요. 네, 낯설고 길 헤매고 춘천에서 눈 감고도 넘어가는데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춘천은 뭐가 좋아요? 일단 길이 안 막히니까. 춘천 시내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뭐 신호 하나 앞에 두고 뭐 여러 차례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일단 뭐 붐비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강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탁월하겠네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허비한 시간도 많고 그냥 약간 짜증이 나잖아요. 운전을 하든 승객으로 타 있든 춘천은 그런 게 없다. 또 장점이 있다면요. 또 장점이라면 일단 뭐 자연이 좋다. 뭐 그런 점이랑 그리고 붐비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중소도시 특유의 익명성이 있으면서도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미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둘 다. 장단이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작가를 전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한 작가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작가가 되신지? 저는 이제 2007년 1월에 첫 입봉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19년째. 만 19년을 하신 거네요? 네네. 한 달만 있으면 만 19년?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계기가 있으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방송 작가가 이제 장래 희망이었었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요? 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이거 장래 희망 자기 써서 낼 때 그렇게 써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또 이제 대학 시절에 또 2580을 하시던 작가님이 내려와서 지역 학생들을 2580은 MBC 2580 그 보도국 기자들이 하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연히 이제 그분이 이제 한 3개월간 특강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과에 있대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아름아름. 해서 이제 밑에서 어디서 이제 심부름 하다가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을 배우게 된. 사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뭐 방송을 보면서 방송 작가라는 직업은 사실 잘 안 보이니까요. 저 뒤에 계시니까. 근데 그걸 찾아내고 내가 나중에 저런 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는 뭐였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TV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시트콤이나 뭐 이제 테마 게임 이런 옛날에 좀 웃음을 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이름으로 따지면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남자셋 여자셋과 이제 아. 테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게 그 매일매일 다른 에피소드가 나가는 건데 그게 되게 어린 나이에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찍는 스튜디오에 또 견학을 어릴 때 한번 또 중학교 때 가보게 되면서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근데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네네. 카메라에 서는 사람 말고 뒤에서 이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생각했는데 사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네네, 누구도 그렇죠. 그런 방송 걸 학교에서 작가가. 가르치진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품고만 있고 그냥 어디 가서 방송 작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말만 하다가 보니까 아름아름으로 시작된 여전히 이 직업은 아름아름으로 시작하게 되는 직업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지역 방송 그러면 텔레비전입니까 라디오입니까? 텔레비전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라디오도 이제 맡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TV만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세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낙 물량도 크고 그러니까 예능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지역은 그렇죠? 네, 지역 방송사는 일단 프로그램 제작 여건 자체가 많이 열악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목표 자체가 좀 로컬성, 이제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오락성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작의 목표가 되지만 지역에서는 로컬에서 만들면은 지역을 부각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정보성이나 이제 예능은 아니지만 예능처럼 이제 외부에서 연예인이나 개그맨을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도 재밌지만 강원도 소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쇼양 이렇게 좀 지역 로컬 이야기가 반드시 담겨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만드는 프로그램들이라서 대부분 교양, 쇼양, 시사, 정보. 쇼양이요? 예. 그 쇼양이라고 그럽니까? 예. 쇼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죠? 쇼가 가미된 교양 이런 건가요? 네, 마치 이제 흔히 교양 같은 쇼프로 같은 교양이라는 뜻이긴 한데 네. 좀 예능 반 뭐 교양 반. 예. 아. 그래서 요즘 흔히 먹물 프로라고 하거든요. 먹물이요? 그건 뭡니까? 좀 어떤 교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앉아서 재밌게 리액션하고 근데 정보를 전하고 좀 특강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예능처럼 자막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게 유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먹물 프로그램. 먹물이 나온다. 가방끈 긴 사람이. 네, 그래서 좀 약간 지식 인텔리 느낌 이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세계라 그런지 이렇게 장명을 잘 하시네요. 먹물. 맞아, 먹물이죠. 그래서 먹물 저 좀 프로그램. 뒤에서 편하게 표현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프로들을 주로 이제 쇼양으로 좀 얘기합니다. 네네. 단순 오락성보다는 좀 더 정보를 많이 가미했다라는. 그러니까 한 작가님은 이제 춘천에서 주로 쇼양이나 이런 또는 시사교양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세요? 하나 하시나요? 아니면 둘, 셋? 네. 지금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하나에서 두 개인데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에서 두 개는 뭐예요? 왜 그런 셈법이 나오죠? 이게 하나는 이제 레귤러로서 이제 네네. 정기적인 제작을 제가 많이 참여하는데 이제 또 하나는 글쎄 한 두세 달에 한 번, 뭐 반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작이 들어갈지 안 할지 그게 좀 애매모호한 방송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두 개인데 안 하는 기간에는 하나고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레귤러를 몇 개 맡았어요 하시면은 사실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일이라는 게 그 작가의 일은 뭡니까? 일단 취재 같은 것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을 다루자 해서 아이템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요. 네. 김진태 지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진짜 훌륭한 김진태 지사를 다루자. 물론 그 회의하다가 킬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말 다루는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많아요. 전 재산을 다 내놨어. 그럴 리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루면 그러면
그러니까 방송 작가님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템이 선정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템 선정을 같이 하시는 거죠. 네네. PD 작가 이렇게 모여서 선정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 작가님의 이름 뭐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만약에 한 1시간짜리 프로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 하면은 이제 뭐 기부했다라는 그것만 나가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다 팝니다. 좀 파요. 뒷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김진태 지사의 이름부터 해서 이제 뭐 당선 전부터 해서 모든 그의 선행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조사하고.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뻥을 치는 거예요. 김진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혹시 보시고 하시면 이 말이 합의되면 좋고요. 앞으로 그러면 네, 하여튼 국회의원 하던 그 김진태, 검사하던 그 김진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파요. 네, 그래서 취재. SNS부터 혹시나 좀 뭔가 뭐 같이 열심히 활동했던 배드민턴에 뭐 뒤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이런 거 했다는데요, 하면서 물어보고 해서 조사해서 어느 내용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 근데 그럼 취재하는 시간도 네. 꽤 걸리겠네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공력이 꽤 들겠네요. 거기서 사실 프로그램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방송 대본을 치는 시간은 뭐 전 모르지만 감이 없어서 이를테면 3시간이면 치지만 네네. 3시간을 치기 위한 취재는 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30시간이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네. 그 밑자락을 까는 거니까 결과로 보여지는 건 요만큼이어도 실질은 되게 많은 일을 하는. 대본을 쓰는 거는 제 일이 10개라면 그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9개 정도가 이제 방송 영상 나오기 전의 일들이 다 이제 9개라고 보시면. 네네. 그러니까 취재하시고 그다음에 취재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찍겠다라고 이제 일단 섭외를 해서 촬영 당사자들이 촬영을 하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나면. 맞아요. 저도 방송 출연할 때 보면 작가 선생님들이 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이런 조율하고 그걸 원래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군요. 네네네. 일이 많네. 그리고요 섭외하고 섭외하고. 취재 섭외 이게 말만 2글자지 2글자만은 아니에요. 섭외도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나가. 김진태가 얼마나 나쁜 엑스인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취재 섭외 그 다음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섭외에 2글자에 다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이제 그 일정을 잡고 이제 그분들의 취재 일정과 카메라 일정을 좀 맞춰드리고 이제 뭐 따로 사람은 섭외됐는데 장소가 따로 없다 하면은 그 뭐 장소 섭외를 하고 헌팅하고 그런 걸 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좀 이제 시간 맞춰서 오셨는지 체크한 다음에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이거 다뤄야 되는데 이 얘기가 빠졌다, 누락됐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니까 사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편집이 되고 나면은. 근데 그 현장에 이렇게 PD하고 카메라 감독님이 오시잖아요. 보통 텔레비전 경우에. 네네. 근데 그분들이 오기 전에 질문지를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섭외된 사람, 인터뷰 딸 사람과의 질문도 작가 선생님이 하는 거죠. 네. 촬영 대본, 촬영 구성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작성하는 게 이제 사실 구성과 섭외라는 그 2글자 안에 다 들어가는 작업이라 일단 촬영 카메라가 돌 때 그 앞에 일어나게 만들어라가 일단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취재 섭외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섭외해서 촬영이 이제 무사히 진행되면은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PD님이 이제 어느 정도 편집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막이나 대본을 써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본을 쓰고 뭐 대부분 편집권은 PD님한테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거기에 종편이 들어가는 자막과 대본 쓰는 거에 조금 집중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에서 방향 같은 것도 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안내하고 가끔 출연자가 있으면은 출연료 제대로 지급됐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것까지 해서 완전히 끝났을 때 이제 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송출까지 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챙기시네요. 출연료까지 챙기면. 거의 뭐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은 다 해라 하면은 한다고 작가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 온갖 손 타는 일들을 해주시는데 그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모 방송국 직원은 아니신 거죠? 정규직 직원. 네, 방송 작가는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왜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전에 그 막 몇십 년 전만 해도 분명히 이제 본사에서는 방송 작가를 이제 공채에서 직원으로 뽑고 했던 적이 있다라고 전설처럼 듣고는 있는데, 하지만 뭐 관행처럼 방송 작가는 프리랜서고 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고 그리고 제작비로서 작가료를 지급한다, 이거가 이미 굳어져 있어서 왜 작가로 직원을 뽑으면 안 되나, 이 질문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그게 좀 그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필요할 때만 쓰고 이제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해야지 하면은 빨리 사람을 갈아칠 수 있잖아요. 프리랜서면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이제 너랑은 일 안 해, 새 사람하고 일해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너라는 사람은, 방송 작가님들은 방송 작가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노동자잖아요. 아니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어디 뭐 교회 나가는 신앙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노동이잖아요. 그럼 일정하게 삶이 안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쑥날쑥이면 어떻게 살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이제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들쭉날쭉한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작가들이 그래서 이제 알바라고 해야 되나요? 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서브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고 이렇게 유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뭐 방송 환경이 뭐 만만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저 신규 매체가 많잖아요. 뉴 미디어가 유튜브도 많고 온갖 것과 다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하기도 사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또 글 쓴다는 게 무슨 자판기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고 뭘 다 짜내야 되고, 짜내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취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불안정하면 좋은 품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냥 방송사는 그냥 갑질하면 사는 겁니까? 원래 방송 작가 프리랜서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규직 모델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에도? 저희가 최초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교통방송에서 이제 방송 작가를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TBS. 네. 근데 거기 망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정규직이 드디어 거기 됐구나. 그 송출료도 못 내가지고 문 닫아야 된다고 방미통해서 그거 살려야 되는데 빨리 링거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TBS에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니 앞으로 좋은 예를 만들어 가자라고 뭔가 다들 이제 으쌰으쌰 하려는 순간에 그렇게 돼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네. 그래도 하나의 모델이니까 이제 잘 살아나면 그런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한 프로그램을 만약 하고 있다면 그거로 생계가 되는 정도입니까? 수입을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그 경력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수입이 올라가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벌이가 좀 됐을 때 30대쯤에는 좀 일을 많이 뛰었거든요.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네. 그때는 저도 이제 연봉 3천까지는 좀 벌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월 150 정도 선에서 평균을 잡고. 네. 근데 150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이 대출을 대출이라는 게 네. 뭐 국민은행이 국민들 별로 생각 안 해주고 제가 늘 하니 우리 은행이 우리 형편 안 봐주고 뭐 그러는데, 네, 하나 된 마음도 없고 하나은행은 나랑 대출. 네. 어떻게 그래서, 살아요? 네, 그래서 좀 뭐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데 저한테는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말해버렸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이제 방송이 아닌 뭐 홍보 영상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작가 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 두 건 의뢰가 들어오는 걸로 어떻게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요즘은 별로 방송 작가가 수입이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사실. 아니 그 전에 300 받을 때도 뭐 많이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등치 큰 사람이 좀 짜낸다 할까, 뭐 빨아먹는다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구조처럼 보여서 좀 불쾌하네요. 아이고. 네. 그러면 특수고용 노동자잖아요.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네. 그러면 4대 보험 같은 건 해주나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체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서 이제, 아이고. 예,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 어디 이제 뭐 이제 닭집 파지는 사장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 다 내야 하고 그리고 산재는 가입이 안 되고 고용보험은 이제 불과 얼마 전 2021년부터 이제 나라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필수 강제 어떻게든 그 문체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예술인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4대 보험이 안 되는 곳이 어느 구멍가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이 공영성 가득 실제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방송사에서 작가들에게 4대 보험도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뉴스 보면 다른 데서 4대 보험 허용하지 않으면 막 야단치시는데 그렇죠 방송이. 그래서 저도 등잔 밑이라서 더 저희가 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언론사는 자신들이 이제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외면하고 싶을 때 외면하면은 가장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말로 이게 등잔 밑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라 사실 자기들은 일상적으로 잘 알겠죠. 기자 출신, PD 출신들이 방송국 사장이 되잖아요. 본사도 그렇고 지방방송국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경영 관리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같이 일했는데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바본데 어떻게 몰라요. 근데 또 그게 이제 관례라는 게 무서운 게 여기는 정의롭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라고 생각해서 아예 사고를 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 이율배반이죠. 같습니다. 네. 주로 방송 작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젠더로 보면 여성이 많죠. 맞습니다. PD는 남성이 많습니까? 일단 지금 요즘은 요즘은 아니긴 아닌가? 한데 예, 일단 좀 지역은 여전히 좀 남성 PD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 젠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노동을 하찮게 보는 뭐 애 낳 키우는 사람이 이런 식의 사고가 꽉 차 있는 것 한국적 현실도 있고 하여튼 못된 상황에 있네요. 고용보험은 그럼 가입할 수 있으면 저 끝났잖아요. 네네. 제가 PD예요. 또는 방송국이에요. 한 작가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7개월 후에 우리 방송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네. 일단 그 일반 다른 근로자들처럼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해고한 게 맞아요라고 이제 해촉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뭐 저 친구가 스스로 나간 겁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갈등을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방송 작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직장에서 벌이를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 알바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고용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예 제로인 상황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0 받는 돈과 방송과 80 받는 이제 부차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120 받는 방송에서 잘렸다. 그러면은 일단 80 받고 있는 알바도 그만둔 다음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뭐 그러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80짜리도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예. 이거 사각지대인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사실 뭐 고용보험 가입할 때 우리 이제 뭐 좀 어려울 때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작가님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못 받고 있어서 이게 우리를 위한 고용보험이 아닌가 보다라는 말이 솔직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국가가 우리가 그렇게 썩 나쁜 놈들은 아니고요. 방송 작가도 생각하는 정도는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말고 뭐 있나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조금 화가 나는 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해마다 홍보 뉴스 자료를 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혜택을 받았어요라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과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지는 뒤에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는 손 놓는구나. 라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 고용보험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프리랜서들에 한해서는 좀 이중 직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조금 더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작가님 말씀이 맞는 게 내가 200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120짜리 벌이가 없어지면 그만큼이라도 고용보험에서 조금 해주고 그렇죠? 120은 안 되려 80이라도 해주고 그럼 내가 또 80 가지고 하면 계속 노동을 촉진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고 또 좀 버틸 수도 있고 보릿고개니까 좀 가자. 이런 것도 없다. 네, 제로를 증명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특수고용 아니 노동자가 보험이라는 게 내가 많은데 그지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런 참. 그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내가 지금 백수 거지요를 증명해야 되는 게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맞는지 우리가 좀 비참함을 증명해서 이제 국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에서 확실히 좀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럴 때 방송국은 협조를 잘 해줍니까? 어, 만약 내가 완전 진짜 그지가 됐어요. 그럴 때 예, 협조를 잘 해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하게 됐어라고 이제 방송국이 노골적으로 이제 하차하세요. 작가님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안 하는 겁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 기록이 카톡이든 전화 목록이든 어쨌든 남아 있으면은 그건 확실한 건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제작이 어려워져서 좀 뭐 작가비를 줄이게 됐어 아니면 방송 회차를 줄이게 됐어 하면은 120 받는 일을 하다가도 다음 달에 80, 60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줄어들고 가는데 제가 잘리진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 그럼 말려 죽이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뭔가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매정하게 내치겠어라는 식으로 버텨주려고 하는 건데 제작비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돈은 줄어드는데 잘리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 발로 나가면은 근데 네 발로 나간 건데? 라면은 또 시급여가 안 나오고 그래서 한나리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살펴보면 방송국에 주로 PD 드릴 텐데 이 경력 19년 차인 한 작가님한테 주로 반말을 하네요. 제 느낌이 그렇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 방송국 사람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주로 반말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반말합니까? 지역에 있는 남자 PD라는 사람들이? 이거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좀 연상의 이제 남자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이제 연하의 여자 직원한테 대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게 일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이걸 굳이 뭐 괴롭히는 뭐 이렇다고는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이제 새로 이제 여자 PD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한 작가가 나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도 김 PD님 하길래 저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서로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니까 PD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는 작가니까 괜찮지.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실제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강원이라서라고 제가 지역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작가이기 때문에 좀 더 하대를 해도 되는 분위기가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강원에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강원에만 있고 충청은 괜찮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서울은 말짱해요.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어서 이상한 뭐 반인권적 문화가 존재하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직역이죠. 지역이라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MZ 사고 방식이 점점 좀 올라가면 또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울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젊은 인력들이 훨씬 저희보다 유입이 빠르니까 네네. 직장 문화가 빨리 바뀐 거지. 그쪽도 예전에는 서울이라고 해서 달랐던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방송계에서 여성 비정규직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일하는 요 문화 상태에서의 좀 안 좋은 풍습처럼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죠. 특히 지역이어서 좀 고충을 겪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역은 아무래도 좀 이제 흔히 요즘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기 이 직장이 진짜 나랑 안 맞는다 하면은 빨리 버리고 빨리 맞는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다른 절이 없습니다. 네,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 방송업계도 그렇고 다른 업계도 그렇지만
옮길 이직할 자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버텨야 되는구나 해서 얘기하신 대로 좀 어떤 인격이 좀 짓밟히는 느낌이 들거나 좀 뭐 금전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찾아와도 그냥 버텨야지 하는 게 좀 가고, 그리고 이거 좀 옛날 일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너 나한테 자꾸 이렇게 대들면은 딴 데 가서 일 절대 강원도에서 일 못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시는데 사실 그게 PD가 옛날 옛날 PD님 옛날에 뭐 실제로 이렇게 뭐 보름 전 네. 네, 좋아요. 네,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협박이네요. 근데 들었을 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됩니다. 네, 정말 이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역에 카르텔이 다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좁고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의 나쁜 점이라고 하면은 네, 다른 선택지가 적다는 게 제일 나쁜 점이지 않을까. 그 점만 수도권과 같았어도 작가들이 이 정도로 숨을 많이 죽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PD나 또 방송사 쪽에서는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성격에 따라서는 많이 악용합니다. 못된 엑스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장 괴롭힘으로 이제 사내 노조에 고발을 해서 분명히 해결을 하려고 하고 뭐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직장 괴롭힘이라는 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악용해서 더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이제 없지만 솔직히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나. 근데 오히려 저희야말로 그걸 고발할 창구가 없다라는 점이 더 만만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 때 이제 한 개인은 약하잖아요. 아까 지역이란 지역 사회의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갑을 관계가 명확하고 나는 고용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PD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는 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때도 있고 뭐 어쩌고 온갖 심부름까지 개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너무 힘든데 이럴 때 개인이라도 기댈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댈 구석은 있습니까? 이를테면 작가들의 모임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지역 자체에서 모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방송 작가라는 게 어떤 안정적인 임금 테이블이나 어떤 뭐 계약 조건 같은 거가 좀 정례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PD가 내가 너 쓸게 얼마 줄게 요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작가와 작가가 서로 을과 을이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 푼 더 줘가지고 너한테 줄까 아니면 나한테 줄까 이거 안에서 미묘하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잘 뭉쳐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미묘한 경쟁이 마치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들어가가지고 식민지 막 이렇게 저렇게 짜게잖아요. 예? 뭐 우리 같은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하고 뭐 앙숙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거 닮았네요. 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서로 섬처럼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는 뭉쳐야 된다라는 그럼요. 의지가 있어서 일단 중앙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직을 최초로 잃었던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TBS? 네, TBS에 있는 작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작가 노조를 전국적으로 이제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어이구.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강원도의 지회, 뭐 어디의 영남의 지회,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기 지역 작가들이 그럼 뭉쳐서 거기 이름을 한국 방송 작가 노동조합 이렇게 부릅니까? 저희가 일단 방송작가 유니온이라는 이제 공식 명칭으로 출범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상급 단체가 있군요. 네, 전국 언론노조, 언론노조. 네, 그 산하에 방송작가 지부로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언론노조에 아니 뭐 KBS도 다 언론노조, KBS 지부 이런 거니까 네. 방송작가 지부가 따로 있다. 여기는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가 지금 한 300명 가까이 300명.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방송 작가는 몇 분이라고 우리가 추산해야 돼요? 만 넘죠. 이게 지부장님 훨씬 넘죠. 네. 훨씬 넘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방송 작가들의 극히 일부만이 노조 가입 상태다 이런 거네요. 예. 저희가 굉장히 방송 작가가 이제 본사, 지역사 그리고 이제 그 외주에 납품하는 그 각 외주사에도 방송 작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서울 쪽에서는 가입이 조금 미미한 편이고 네. 대부분 지역 작가님들이 많이 우리 뭉치고 싶다라는 의지들이 좀 있으셔서인지 네네. 좀 저희가 의도치 않게 지역 작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뭐 그만큼 노동 조건이 나빠서일 텐데 그러면 근로기준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전혀 우리 방송 작가님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법인 건가요, 지금? 네, 저희는 철저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로 구분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 주에 얼마나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저 임금은 얼마나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사람을 해고할 때 뭐 한 달 전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써 있는 걸 저희도 확인을 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해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근데 또 이게 우리가 근로자냐 아니자냐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를 왜 이대로 지켜주지 않으세요라고 할 경우에 근로자성을 입증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노동청이나 이런 데로 좀 이제 문제를 키웠을 때 이제 나라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땅땅땅 이제 내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근로자성을 갖출 수 없는 직업이구나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멈춘 상태입니다. 나쁜 선례만 만들고 있어서. 작가님, 근데 사실 방송 작가는 100% 순도로 본다면 100% 노동자예요. 뭐 프리랜서라고 그냥 말만 할 뿐이고 계약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노무를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수행해야 되고 그런데 악질적으로 일은 되게 많이 시키고 돈은 조금 주려고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준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여전히 회사에 출퇴근을 하느냐, 네가 일하는 곳이 그 회사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그 회사의 물론 책상을 놔두거나 일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걸 대부분 작가실이나 회의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출퇴근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퇴근의 의무를 안 지는데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출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일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다 나와서 일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뭘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민 주권 정부고 이제 좀 새롭게 한다면 이런 문제들부터 룰을 만들어 줘야죠. 정확히 법이 부족하면 법을 보완하고 아니 뭐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데 또 대통령도 배출했는데 전 이 문제 그래서 저희가 오터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고 풀자. 모른 척하지 말자. 알잖아 왜 몰라.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저도 그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창구가 저희 방송국 외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또 현장에서의 고충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그런 게 막 궁금해요. 실제로 출근하고 그다음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어떨 때 현장에 가서도 또 해야 되는데 취재하고 이럴 때 점심값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아는 친구가 네네. 공직자가 어공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 뭐가 좋냐 그랬더니 도서 구입비도 나오고 뭐 영화 보라고 뭐 문화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식비 같은 거잖아요. 식비는 어떻게 돼요? 밥값 이런 거 줘요? 너무 부러운데. 아니 저도 네. 저 문화비 이런 거 부러워요. 저도 없어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인건비가 아니고 제작비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직원들은 인건비로 나가면서 뭐 업추비, 뭐 법인카드라는 걸 쓰더라고요. 수당도 있거니와 네네. 네, 저희에게 사람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당연히 이 사람이 교통비를 쓰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금액에 신경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이게 업추비를 쓸 수 있는 PD랑 같이 일을 할 때는 커피 한잔 하면서 하시죠 하면서 이제 그분이 법인카드를 긁어줄 때는 이제 기분 좋게 뭐 국밥 한 그릇이라도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는데 같은 외주 PD랑 프리랜서끼리만 나가거나 혼자서 이제 헌팅을 가서 인터뷰 대상을 만나고 오거나 할 때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비로 써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서글프네요. 그러니까
처분 대상이잖아요. 뭐 거지처럼.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혹시 카드 들고 온 PD가 있으면 한 끼 얻어먹고 그게 아니면은 와.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안타까운 게 솔직히 예전에는 외주 PD님들이어도 워낙 뭐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황태 독장 같은 데다 촬영을 한다 얼마나 춥습니까? 손가락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이제 같이 일을 열심히 한 리포터가 이제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점심은 그럼 따뜻한 거 황태 해장국 먹고 오후 촬영 이어갑시다 하면은 보통은 외주 PD님이 이제 자기도 이제 그냥 따로 받는 그냥 제작비로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도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 챙겨주듯이. 근데 요즘 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밥 한 끼조차도 이제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좀 배가 안 고픈데 우리 뭐 안나리 리포터는 밥을 혹시 먹어야 되나? 그러면은 먹고 오실래요? 저는 여기서 그냥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네 돈으로 알아서 사 먹고 와. 그냥 나는 안 먹어도 돼. 약간 미묘하게 밥 안 사주기 위한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PD님을 사드릴 때도 있고,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외주 네, 프리랜서 네, PD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PD님이 눈치 보다가 싸게는 그냥 이렇게 먹을까 할 때도 있고, 좀 이게 현장에서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거 네가 밥값 낼까 내가 밥값 낼까 이 신경전이 요즘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게 저는 그게 비참하면서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저 젊은 분들 쓰는 말 중에 우프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프에서 너무 서글프네요. 그리고 아니 이게 무슨 영화 기생충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심리적인 배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일할 때 근데 그 지사입니까 지국입니까 무슨 본부라고 요새 많이 부르던데 그런데 대표자 이런 분들은 또 호의호식하고 기사도 끌고 다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분들은 뭐 이제 아니 근데 품위 유지하셔야 이재석 되니까. 씨인가 아니 품위 유지인가 빵도 많이 드시고 아니 진짜 대전에서 그랬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지들은 그렇게 살고 야, 좀 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챙겨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갖춰주는 게 사실 좋은데 그걸 못 갖춰준다면은 그걸 포함해가지고 차라리 비용을 많이 높여주세요라는 목소리도 내긴 하는데 아니 그리고 실비 부담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밥을 당연히 가면 밥 먹어야 돼. 이건 ABC거든. 밥 안 먹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굶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식비가 돼야 되고 그거를 카드로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기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점심인데 뭐 5만 원짜리 먹거나 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듯이 38,000원짜리 파스타 먹었다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통상 우리가 식사비면 요새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니까 그 정도. 그럼 뭐 내가 커피는 미안한데 뭐 못 해줘요라도 하여튼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걸 해주면 되죠. 사실 커피까지 먹어야 돼요 요새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글에다 처박아 놓은 것 같아요. 어휴. 네. 그럼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작된 방송물을 보는 이 이면을 알면 우리 시청자들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그래서 좀 다 같이 즐겁게 만들고 즐겁게 시청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면에서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제 허리가 쫄르다 못해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방송 하면서 약간 겁나는 게 한나리 작가님 이제 오늘부터 찍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괜찮아요? 이미 찍혀 있어서 그럼 됐다. 괜찮아요. 이미 찍혀 있어서 하도 밥값도 안 주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미 미운 털이 이미 박힌 돌이 아닐까 제가 이미 뭐가 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저희 오터뷰도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저도 함께 같이 싸우고 승질 내고요. 저 승질은 좀 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외환이 됩니다. 근데 진짜 좀 서글픈데 일단은 어떤 TBS 모델처럼 표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방송 작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형 방송은 아니더라도 공영부터라도 그 모델을 다 하고 그게 이제 경영평가 같은데 야 이런 것도 안 하네 이 사람은 도둑놈이네 너는 아웃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공적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희도 바로 시행시키기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노조에서도 이제 이제 서울교통방송처럼 이제 국가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네. KTV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라도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프리랜서를 쓰냐?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구하고 이제 가하면서 좀 공영방송도 서서히 좀 그렇게 돼가길 바라고 있는데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저희가 그 박미통이 위원장 새로 되실 것 같은 분 있잖아요. 청문회하고 이런 분 헌법학자인데 좀 알거든요. 저희 단체 회원이에요. 또 게다가 근데 열심한 회원이고 그래서 같은 회원이십니다. 듣고 네네. 계시죠? 선생님도 회원이세요? 네. 와, 브라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포워딩하거나 그래서 박미통리 위원장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냥 정책적으로 챙기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큰 돈 아니고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아니 그 예산이 뭐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방송사 휘청거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제작 여건을 조금 인간화하자 이런 건데 아유 서글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적인 영역부터 K, M 이런 데부터 풀리고 그럼 S에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S도 방송을 제작하려면 K나 M처럼 정규직화해야 되고 이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TV조선 이런 데는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와야지. 그렇죠? 아이고. 맞습니다. 춘천에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뭐 기차로 오셨나요? 그 자차. 자차로 오셨나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 차를 타면 5분이면은 뭐 10km, 20km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네. 왔더니 아이고 1km 가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이구나. 서울은 놀러 와야지.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건 춘천이죠. 그래서 춘천이 저는 춘천에 좋은 일자리도 많고 이런 게 춘천만은 방송 작가가 이렇다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자꾸 생기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춘천에 와서 기어코 살겠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춘천이 얼마나 좋아져요. 동네방네 그런 좋은 도시들이 생기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던데 전 국토를 넓게 쓰고 싶다. 그럼 국토도 넓게 쓰는 거고 행복도도 올라가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한나리 작가님의 역할에 기대되고요. 와. 근데 19년 차 정도 작가 되시면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아니 계속 공부라는 게 무슨 학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송 작가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일단 지역에서 방송 작가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이제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너무 많은 지역의 이야기랑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의 얘기와 좀 다양한 설화 얘기도 듣게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알고 더 전문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지금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요 방송을 통해서 좀 여건이 나아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아이고, 계속 할 수 있을지는 기대가 제 큽니다. 의지가 아니다. 슬슬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 작가를 포함해서 그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가 지금 미디어 업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만들어지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제 뉴미디어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미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수고용 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 PD도 프리랜서, 뭐 출연자도 프리랜서, 뭐 작가도 프리랜서, 모든 게 프리랜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런 형태의 고용을 그냥 냅두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프리랜서 노동시장으로 그냥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빨리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으로서 이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좀 법적으로 많이 좀 개선을 해주시면은 미디어 업계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일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성이라고 해서 또 지역이라고 해서 또 뭐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접하는 세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고요. 노동 존중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작가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천해서 오신 한나리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토뷰 좋아요, 구독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리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